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와 전압에서 1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류의 방향이 A 방향이라고 했는데 전류의 방향은 외우셔야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향하는 방향이니까 A 방향은 뭐야?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가지고 플러스 극으로 향하는 방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면 B 방향이죠. B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죠. 그러면은 전자의 방향은, 전자는 어디 극에서 어느 극으로 이동한다?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끌려 들어가죠. A의 방향이 바로 전자의 방향이 되겠죠. 전자는 A 방향으로 이동한다. 맞는 것입니다. 자, 원자 핵은요, 이동을 하지 않아요. 무겁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가 되겠죠. 그쵸? 도선 내부에서 전자들이 현재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들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빗대서 설명한 내용이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요. 우리 물의 흐름은 바로 전류, 전하의 흐름인 전류였죠. 그쵸? 물의 높이차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었던 건데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뭐였어요? 전압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작동시키는데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죠. 전류가 흐르면서 작동시키는 바로 이 물레방아, 전구에 빗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펌프는요, 바로 이렇게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높은 곳까지 퍼 올리는 장치죠. 물의 높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장치는 바로 누구예요?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인 전지가 되겠죠? 건전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수도관은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밸브를 잠가주면은 물의 흐름이 차단되고 밸브를 열어주면은 물이 다시 흐르는데 이것은 뭐예요? 바로 스위치에 해당하겠죠? 네, 요렇게 놓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은 도선과 비슷하다. 맞죠? 스위치는 펌프가 아니라 스위치와 뭐가 비슷하다? 밸브가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물의 높이 차는 전지가 아니라 전압이 될 것이고요.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바로 전지가 되겠죠. 전지는 펌프와 같았죠. 그쵸? 물이 흘러야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듯이 전류가 흘러야 전구에 불이 켜진다. 맞죠? 물이 흘러야, 전류가 흘러야 물레방아, 전구, 그쵸?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 리을, 답이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맞죠? 그쵸?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맞고요.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전류계나 전압계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하는 거 맞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하라고 했죠. 만약에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연결하면은 바늘이 0점에서 왼쪽으로 회전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회전한다? 거꾸로 연결해주면은 바늘이 0점보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0점보다 반대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 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하고 전압계도 큰 단자부터 연결하라고 했잖아. 무조건. 그쵸? 큰 거부터 연결하고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단위를 낮춰가면서 연결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예요. 이 문제는 ohm의 법칙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ohm의 법칙이다. ohm의 법칙은 뭐예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과 같다. V는 IR이다. 요 식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란 얘기죠. 자,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저항을 구하라 그랬어요. 어떤 니크롬선의 저항을 구하라 그랬다. 그럼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전압 나와 있고요. 전류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아무 점이나 우리가 계산을 해주란 말이죠. 자, 뭐 여기 점을 찍어줬다 우리가. 자, 전압이 3V일 때 전류가 60mA다. 자, 그러면 V는 IR이고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거는 저항이니까 R은 I분의 V가 되겠죠. I 값이 지금 전류 값이 60mA잖아요. 자, 이 60mA를 우리가 몇 암페어인지 바꿔주기 위해서는 얘를 1000으로 나눠줘야겠죠? 60mA를 우리가 암페어로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1000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0.06 암페어가 되겠죠? 항상 암페어 단위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 0.06 암페어가 되고 전압은 60V예요. 자, 전압은 3V예요. 60이 아니라 3V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6분의 300이 되니까 50ohm이 되겠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자, 11번 오른쪽 그림은 재질이 같은 두 저항 가, 나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전압, 전류, 그쵸? 자,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을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울기는 가로축의 변화량 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이 되겠죠? 가로축 변화량 분의 세로축 변화량이 기울기예요. 그때 가로축이 뭐예요? 전압이죠. 세로축이 뭐예요? 전류죠. 그쵸?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전압분의 전류인데, 자, 우리 V는 IR, V는 전압은 자,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분의 1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은 얘를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R분의 1은 V분의 I다. 전압분의 전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분의 전류. 우리 전류분의 저합이 저항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꾸로 역수가 됐기 때문에 얘는 저항분의 1이 맞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얘는 맞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울기분의 1이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분의 1이 기울기니까. 자, 그러면은 가의 저항을 계산해라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2분의 0.2니까 기울기가 2분의 가로축분의 세로축 0.2가 되겠죠. 그러면 0.1이죠. 10분의 1이죠. 그러면 기울기분의 1이 뭐야? 저항이 10ohm이란 얘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나도. 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울기가 2분의 0.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계산해주면 2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기울기니까 기울기분의 1이 저항이니까 저항은 1분의 20 역수치해주면 25ohm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 얘는 15ohm이고 얘는 25ohm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가의 저항은 15ohm이다. 맞단 말이에요. 그쵸? 가의 저항은 계산했을 때 15ohm 맞습니다. 가와 나의 저항의 비, 가는 10이고 나는 20이니까 1대2가 맞습니다. 가와 나의 길이가 같다면 단면적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우리 도선의 저항은요. 저항값은요. 뭐에 비례한다? 길이가 길수록 커진다라 그랬고 단면적은 좁을수록 저항이 커진다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4번 지문에서 길이가 같다면 같은 요소를 빗금치세요. 길이가 같다면 지금 단면적은요.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줄어들죠. 그쵸?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 저항이 작은 가가 단면적이 더 크겠네요. 그쵸?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단면적이 같다면이라 그래서 같은 거 빗금 칩니다, 지금. 단면적이 같다면, 자, 그러면은 저항이 클수록 길이가 커지겠죠? 길이가 클수록 저항이 더 큰 것이겠죠? 저항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얘가 저항이 더 크잖아. 그럼 길이도 누가 더 길어야 돼? 얘가 더 길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